영상을 시퀀스를 새롭게 만들어서 시퀀스는 인스타그램 릴스라고 하고 세팅 값에 1920에 1080을 항상 했지만 이번에는 2160에 3840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보이시나요? 2160에 3840으로 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얘가 휴대폰 사이즈예요. 딱.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는 좀 외우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하고 저는 확인을 눌러서 시퀀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이 됐으면 이번에는 인스타그램 템플릿 제작하기라는 폴더 안에 있었던 1번 영상을 가지고 올 거고요. 1번 영상은 영상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이 파란 색깔 버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까지 꼭 다 눌러 놓으셔야 되고요. 이 영상 자체가 지금 현재 사실 비율이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에 100을 110 정도로 해서 조금 화면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설정이 됐으면 이제 이 영상을 한번 쭉 볼 건데 영상이 생각보다 좀 길어요. 좀 길기 때문에 한 45초 정도 7, 8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영상을 조금만 더 기네요. 한 53초 되네요. 너무 길어서 얘를 속도도 지금 사실 되게 느려요. 얘가 움직임이.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만 빠르게 설정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스피드 앤 듀레이션 얘를 눌러서 속도를 전체적인 영상 클립의 속도를 빠르게 설정할 겁니다. 스피드 앤 듀레이션을 누른 다음에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제가 스피드 앤 듀레이션에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했죠? 빨라진다 했죠? 네,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200%로 설정하고 OK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여자분이 조금 속도가 조금 빨라져서 적당한 속도가 됐죠. 네, 자, 요 정도만 할게요, 제가. 자, 그래도 영상이 사실 길지만 나중에 자르면 되니까 네, 이 상태로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릴스라는 그 프로젝트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프로젝트를 같이 보기 위해서 꺼내 볼게요. 조금 용량이 있어가지고 좀 무거워서 그런데 잠깐만요. 자, 요런 상태예요. 화면이 딱 요 화면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그림이나 요런 애들은 제가 외부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온 애들이고요. 요런 애들은 외부에서 가지고 온 애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런 애들은 글자를 그냥 여기서 바로바로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했고요. 요런 애들은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또 여기 내에서 자체적으로 작업을 한 작업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먼저 저는 이 릴스라는 글자부터 먼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를 선택을 하고 다시 전 글자를 상단에다가 올려주도록 할게요. 화면을 조금만 키워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5%로 키워서 상단에다가 릴스라고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글자는 약간 고딕 느낌이 있는 애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는 도듬으로 했네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들어갈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릴스라는 글자를 하기 전에 가이드 선을 조금만 구분을 하고 진행할게요. 영상 템플릿을 잠깐 보시면은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 한 줄, 위에 한 줄 들어갈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이렇게 세로로 한 줄이 또 맞춰져서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도 한 줄씩 이렇게 쭈루룩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 선이 맞춰져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 매니에 하나를 먼저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저는 프로그램 패널에서 하단에 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얘네들이 있어요. 그쵸? 얘네들을 활용해 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저는 일단은 막 여러 개를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요 안에서만 글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바깥쪽에 선을 다 하나씩 그어 주었고요. 이쪽에 선 하나 그었고, 이쪽에도 선 하나 그었고, 양쪽 여기 위에는 벗어나지 않도록 그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위에도 한 줄 그어주시고, 밑에도 한 줄 그어주시고, 요 바깥 부분에서는 절대 나가지 않도록 작업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큰 틀은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줄은 뭐냐면, 여기 줄은 지금 현재 여기 줄은 그거예요. 그 시계 막 나오고 배터리 뭐 몇 퍼센트 남았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거 넣을 공간을 따로 중간에 선을 하나 그었고, 릴스라는 글자를 위해서 선을 한 번 더 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여기 위에는 총 3줄이 나와야 되고요. 밑에는 이제 여기에다가는 프로필 부분이 들어갈 부분 하나, 프로필 나오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가는 거 하나, 노래 들어가는 거 하나, 요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밑에도 4줄, 위에 3줄, 밑에 4줄 만들었고요. 양옆에다가는 선을 그어서 틀이 벗어나지 않도록 잡았습니다. 요렇게 일단은 작업을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25%로 다시 올려서 저는 릴스 글자 조금만 더 키울게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간격만큼 일단 잡아주고 이어서 위에다가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된다 하는 거 있나요? 없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릴스라는 클립 안에다가 시계를 하나 더 입력을 할 거예요. 시계를 입력하기 위해서 T를 눌러서 여기다 글자를 하나 더 추가할 건데, 지금 2시 45분이니까 2시 45분이라고 쓸게요. 자, 됐나요? 네. 저는 생각해보니까 프로젝트 하나를 닫아야겠어요. 잠깐만요.
이럴 수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시 여기 밑에다가 내용을 쓸 건데 쓰기 전에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1번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애를 하나 가지고 와서 저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1번 이미지 얘를 하나 가지고 와서 작업할 예정이고요. 1번 이미지. 자, 이 1번 이미지는 원형 마스크를 활용해서 저는 작업을 할 예정인데 원형 마스크 자체가 되게 삐뚤삐뚤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형을 조금 변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사실상 원형이 완벽하게 똑같이 안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다가 작업을 할 예정이라서 조그맣게 들어갈 예정이라서 크게 비율이 많이 심하게 깨지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능하면은 정원으로 설정을 해주면은 제일 좋긴 하겠죠. 자, 저는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눌러서 사이즈를 조금 설정을 잘 해놨고요. 얘는 다시 작게 줄여야 되긴 해요. 그래서 저는 모션에서 스케일을 조금 줄여서 어디로 갈 거냐면 하단에 여기 공간에 가도록 할 겁니다. 얘를 이동을 시켜주고요. 스케일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줄일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글자를 쓸 겁니다. 인스타그램 보면은 각 계정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이름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인스타그램 그 프로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단 이 1번 이미지에 있는 오페시티가 아니죠. 잠깐만요. 1번 이미지 말고 요 두 번째 클립에 선택을 하고 저는 원형 툴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원을 하나 맞춰서 넣어 줄 겁니다. 잠깐만요. 얘를 조금만 내리고 저는 배치를 좀 잘 해놓고 여기에다가 저는 원을 하나 만들어 줄 예정이에요. 이 원 같은 경우에는 1번 이미지를 두 번째로 바꾸고 글자를 위로 올리는 게 좋겠네요. 그래야 쉐이프가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어 줄게요. 이 원은 이렇게 스트로크를 회색깔로 설정하고 이 정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릴스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게요. 원을 하나 만들었고 이 원은 스트로크에 이 정도만 설정을 해서 아주 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무 작은 것 같네요. 한
3. 뭐 그거나 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은 한 3 정도로 설정할게요. 자, 거기까지 되셨으면 1번 이미지랑 저는 글자랑 지금 바꿔둔 상태이고요. 이 글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를 활용해서 여기다가 인스타그램 네임이라고 저는 하나를 여기다가 작성을 할게요. 사실 글자를 써야 되는데 마땅히 쓸 게 없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써놓을게요. 인스타그램까지 쓰니까 너무 기네요. 앞에 인스타그램 빼버리고 네임만 쓸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네임이라는 애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요. 얘를 그대로 옆으로 둘 겁니다. 자, 이 네임의 글자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우리 티귿 있죠? 키보드에서 티귿의 한자키 한번 눌러볼게요. 예, 한자키. 잠깐만요. 안 나오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서 잘 안 보여가지고 저는 지금 화면이 두 개라서 지금 여기에 안 떠서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티귿에 한자키를 누르면 요렇게 뜰 거예요. 다들 이렇게 뜨나요? 자, 이때 요거 화살표 열으면 여기 요런 애 있습니다. 얘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얘고요, 얘. 그 다음에 팔로우라고 쓰시면 돼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됐나요? 물론 내가 넣고 싶은 글자를 나중에 쓰게 되면은 그만큼 뒤로 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하나 더 입력을 할게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저는 쓸 거고요. 밑에 더보기 라고 쓸게요. 아, 죄송해요. 더보기는 뺄게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까지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더보기를 밑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약간 투명하고 살짝 회색깔이 좀 돌아요. 그래서 색깔을 살짝 회색빛이 나는 애로 투명도 오페시티를 한 80 정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자, 다 됐나요? 여기까지 설정 다 하셨죠? 자, 이번에는 하단에다가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선택이 타임라인에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자 하단에 글자 말고 사각형 툴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는 작업을 할 거고요. 사각형 툴로 밑에 작게 사각형 하나, 잠깐만요. 모양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약간 잠깐만요. 약간 요런 식의 모양으로 작업을 해주세요. 요 모양으로. 색깔은 흰 색깔로 다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글자에서 나오는 마스크는 이 부분만 나오게끔 하고 이 글자는 계속 옆으로 이동이 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의 하단에 있는 포지션의 X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동을 시켜줄 거고요. 저는 포지션을 여기서부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지나서 X축을 줄이는 형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줄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설정해 주세요. 내가 여기까지 설정 다 됐다 하시면은 얘는 일단 저장 좀 해주세요. 하고 저는 잠깐 인스타그램으로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일러스트로 들어갈게요. 일러스트레이터로 넘어와 주세요. 사이즈도 동일하게 2160에 3840에 사이즈 맞춰주시고요. 됐죠? 저는 화면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하면은 여기 있는 화면을 찍어 놓으셔도 돼요. 캡처를 좀 할게요. 여기 스크린샷을 눌러가지고 캡처가 가능한데 하단에 요 사진 있는 애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얘를 지금 프리미어 프로고요. 프리미어에서 사진 얘를 선택해서 임포트 프레임을 눌러가지고 캡처라고 해주고 포맷은 BMP가 아닌 저는 JPG로 설정해서 원하는 데다가 경로 설정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캡처 이미지는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구분해 주면은 이미지를 잡아주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잠깐 가이드 선 좀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 배터리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아이콘들 막 하트 넣고 하는 그 부분 넣을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선을 큰 테두리에 맞춰서 설정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와이파이 작업할 때 이 기역자로 원을 자른 다음에 얘를 복제 한 다음에 얘네들을 획으로 만들었어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두껍게, 네, 그 다음에 이 획들만 오브젝트의 익스펜드로 변경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나누기 설정을 해주면 제거를 해주시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요. 와이파이 모양처럼 보이죠? 네 개가 아니라 3개네요. 여기까지네요. 보니까. 이렇게 하나. 됐을까요? 여기까지 하셨나요? 자, 마지막 배터리 작업하겠습니다. 배터리는 둥근 사각형을 하나 가지고 와서 둥근 사각형 하나, 그 다음에 그 옆에 원형 하나를 가지고 올 거고요. 원은 A를 눌러서 이 왼쪽에 있는 꼭지점을 클릭하고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반원이 되고, 이 반원을 작게 줄여서 이런 식으로 놔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획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둥근 사각형은 요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요런 식으로. 이런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잡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놔둘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트랑 그 다음에 그 대화 말풍선 아이콘이랑 그 다음에 그 편지 보내는 그 뭐라 하죠? 종이 비행기 같이 생긴 애 하나가 있고 점점점 돼 있는 애가 있는데요. 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트 작업은 예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둥근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최대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얘를 활용해 가지고 로테이션 R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잡고 돌리는 것까지 하는 거. 이렇게 십자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패스파인더에서 나누기 설정하고요. 요 부분 제거, 여기 부분 제거. 그러면 나와지는 하트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얘는 합치기까지 설정을 꼭 좀 해주셔야 돼요. 됐나요? 자, 하트까지 일단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갈 내용은 말풍선인데요. 말풍선은 L, 그러니까 원형 툴을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원형 툴을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도형 도구 중에 폴리곤 툴이라고 있습니다. 폴리곤 툴 찾으셨나요? 폴리곤 툴을 가지고 저는 작업을 할 거고, 클릭하면은 사이드를 몇 개로 할 건지 나오는데 3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3으로 설정을 하고 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회전해서 돌려주세요. 얘는 패스파인더에서 합치기 설정하면 요런 모양 나옵니다. 난 조금 변형이 필요해요. 조금 변형하셔도 돼요. 각자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저는 하트도 얘도 마찬가지로 선을 잡아 줄 거예요. 요렇게 글자가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번 써주세요. 글자를 나중에 넣진 않겠지만, 여기서 넣진 않겠지만, 비율 계산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아까 썼던 폴리곤 툴을 가지고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이 삼각형은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거냐면, A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 이 삼각형을 정 가운데로 오른쪽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살짝 위로 올려줍니다. 얘는 반사 툴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 더 얘를 복제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 모양처럼 보이게 되겠죠.
스트로크는 깨지지 않도록 캡과 코너를 두 번째 걸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잡아줄게요. 얘를 일러스트레이터로 해서 저장해서 작업도 가능하긴 한데 그러면 되게 무겁거든요, 작업할 때. 프로젝트 자체가 얘는 벡터화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압축되어서 작업이 돼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되게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작업할 때는 웬만하면은 차라리 포토샵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으로 다시 들어갈 거고요. 지금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가죠. 따로따로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실제로도 우리가 영상 작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토샵을 열어주세요. 자, 여기 릴스 옆에다가 그 카메라 모양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걸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만들게요. 자, 여기다 카메라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사각형 도구에 둥근 사각형을 하나 가지고 와서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봤을 때 정사각형 모양이네요. 자, 거기서 포인트를 저는 한 5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하나 더 복제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사각형 툴을 저는 작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카메라 이거 자세히 보니까 정사각형이 아니네요. 살짝만 좀 깨트릴게요. 얘를 깨트리고 이렇게 맞춰줍니다. 거기까지 하셨으면 저는 이 작은 사각형에 A를 눌러서 요 두 개만 선택을 합니다. 드래그,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한 번, 여기도 드래그, 왼쪽 방향키를 누르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한 번, 요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저는 요 두 개를 패스파인더에서 합치기로 설정을 할 겁니다.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조금만 더 내릴까요? 요렇게 합치기. 원형이 있어요. 이것까지만 하고 저 일단 조금 쉬다가 할게요. 원형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조금 큰 원이네요. 보니까 요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주세요. 자, 그런 식으로 레이어를 나눠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하트는 따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따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 레이어 하나, 얘 하나, 이 레이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2개 있는 애 2개, 그 다음에 마지막 하트 3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하트는 한 번 더 복제를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획을 하나, 그 획이 아닌 선으로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선의 색깔은 붉은 색상에 맞춰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도 하나 옮길게요. 자, 저는 혹시나 하니 일러스트레이터는 저장하고 닫아준 다음에 포토샵 진행을 하겠습니다. 포토샵에 하트는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레이어가 지금 색깔 들어가 있는 하트 하나, 빨강 하트, 이름 바꿀게요. 빨강 하트 하나, 그 다음에 흰색 하트 하나, 그 다음에 하단 아이콘 하나, 그 다음에 상단 아이콘이라고 해서 레이어를 하나씩 다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걔네들을 넣어줬으면 이 그림은 필요 없어요. 제거하세요. 물론 백그라운드도 필요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포토샵을 저장해주세요. 저는 릴스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저장을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PSD 파일로 저장해주시고 닫아주세요. 자, 거기까지 했으면 PSD 파일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저는 또 안 만들어지네요. 잠깐만요. 자, 레이아웃의 창이 이렇게 나오면요, 저는 임포트 에즈를 멀지 얼 레이어가 아닌 다른 애로 선택을 할 거예요. 어떤 애로 할 거냐면 시퀀스로 설정을 해주고, 시퀀스 말고 인디비주얼 레이어로 설정을 해주고 오케이 누를게요. 자, 그러면은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고 거기 안에 이렇게 릴스 레이어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떴죠? 자, 얘네들은 당연히 위로 올려줄 거예요. 하나씩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하나씩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올려주세요. 순서는 아까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강 하트, 흰색 하트, 하단 아이콘, 상단 아이콘, 이런 식으로.
포토샵 저장은 PSD로 하시고 프로젝트에서 컨트롤 I를 눌러서 PSD를 가지고 오시는데 레이어를 인디비주얼 레이어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계속 안 떠서 인디비주얼 레이어로 개별 레이어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까지 작업이 되셨으면은 이제부터 다음 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저도 지금 좀 무거워가지고 얘가 막 버벅거리긴 하는데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가지고 올 때 뭐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장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하트는 일단 잠깐만요. 집게 좀 많이 무거워가지고 자, 저는 여기서 먼저 흰색 하트에 있는 기준점, 앵커 포인트를 변경을 할 거고요. 흰색 하트의 기준점, 흰색 하트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모션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파란 색깔 기준점 보이시나요? 찾으셨어요? 여기에 기준점을 제가 파일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소은씨 일단은 한번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장한 거 이미지로 보내주세요 저한테. 자, 기준점을 여기 하트 쪽으로 드래그해서 기준점을 이동을 해줄 겁니다. 확대를 조금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잘 보이겠죠? 요렇게 하트의 가운데로 두세요. 빨강 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점을 빨강 하트 쪽으로 잡아주세요. 기준점을 두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맨 밑에 저는 더보기라고 되어 있는 이 글자 있죠. V3 트랙에 있던 글자. 얘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던 웬만한 글자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 있는 애들인데 여기에다가 글자를 하나만 더 추가할 거예요. 어디다가 추가할 거냐면 여기 하트랑 그 다음에 말풍선 밑에다가 몇 명이 하트를 달았고 몇 명이 댓글을 달고 있는지 123씩 달아볼게요. 저는 얘를 하나 더 복제해서 말풍선에도 123명이 단 것처럼 작업을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틀은 다 됐고 여기 노래는 일단 잘 움직이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 하트가 흰색 하트였다가 이 핑크색 하트로 딱 바뀌면서 우리가 좋아요를 누른 것처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이거 하루 종일 봤거든요. 좋아요 움직임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 그 빈 화면에 그 빈 하트 있잖아요. 빨강 하트 말고 흰 하트가 살짝 작아지면서 빨간 하트는 조금씩 커지면서 이렇게 중복해서 확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흰 하트가 살짝 작아지면서 사라지고 빨간 하트는 작은 상태에서 커지면서 확 나타나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커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케일과 그 다음에 오페시티를 활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한
1초 정도 뒤에 100 누르면 1초예요. 1초 정도 뒤에 1초 너무 짧나? 잠깐만요. 1초는 좀 짧으니까 한 2초 할게요. 2초 정도 뒤에 이 빨강 하트가 나타나는 것처럼 작업을 할 겁니다. 혹시나 하니까 중간중간에 세이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는 저도 되돌릴 수 없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잘 저장은 잊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3일치 한 거 날라갔다고. 진짜 화나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보살이라도 화가 납니다. 화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장하는 습관은 꼭 좀 가져주세요. 자, 이 빨간 하트는 잠깐 닫아주고 저는 V8에 지금 트랙이 V8까지 올라왔네요. 지금 보니까 좀 끄고 V7 트랙에 있는 흰색 하트를 먼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흰색 하트의 기준점은 지금 현재 하트의 가운데로 설정을 했고요. 요렇게 해야 이 기준으로 점점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작업하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스케일 100에다가 키프레임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한 3초 정도 3초가 돼서 스케일을 한 50 정도로 줄여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작아져요. 그쵸? 작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작아져요. 자, 그러면은 2분 15초 프레임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딱 반이에요. 1초 사이 반 프레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초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1초가 아니라 한 반 정도 하고 여기서는 흰색 하트의 오페시티를 저는 변경을 할 겁니다. 오페시티의 100%의 키프레임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3초 15프레임에서는 오페시티를 0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얘가 작아지면서 사라지는 형식이 돼요. 그쵸? 작아지면서 사라지는 형식이 됩니다. 제 컴퓨터가 조금 사양이 딸려가지고 잘 느려요. 심하게 많이 느리기 때문에 조금 뚝뚝 끊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마우스로 움직일 테니까 조금 감안해서 봐주세요. 이렇게 사라지는 형식이 될 거고요. 자, 저는 2초 15프레임에서 빨강 하트를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V8 트랙에 눈을 켜주세요. V8 트랙에 빨강 하트를 켜주고 오페시티 0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키프레임 적용하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초에서 오페시티 3초 15프레임에서 오페시티의 100%로 바꿔줍니다. 근데 그냥 나타나는 애가 아니라 얘는 커지면서 나타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같이 커지게끔 할 겁니다. 3초로 넘어가서 스케일을 한 40 정도로 두고 스케일을 두고요. 4초에서 저는 한 115프레임까지 커졌다가 115까지 4초에서 커졌다가 그 다음에 4초 15프레임에서 100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얘는 잠깐만요. 실행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커지는 형식이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커지는 것까지 작업이 잘 됐나요? 얘가
바뀌면서 커지는 듯한 느낌으로 바뀌었나요? 안 됐나요? 자, 지금 뚝뚝 끊겨서 얘가 예쁘게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요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